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전기와 대중교통이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기온 상승을 2도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서울도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럽니까? 네, 지금은 아열대 기후 지역이 일부 남해안 지역에만 국한돼 있죠. 하지만 앞으로 40년쯤 뒤에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 내륙 지역까지도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기존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4년 전 예측과 비교해봐도 상승률은 2배 높아졌습니다. 기상연구소가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은 최근 100년 동안에 1.8도 올랐는데 앞으로 40년 동안은 무려 3.2도나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50년쯤에는 이 영향으로 전국의 강우량이 지금보다 16% 증가하고요. 특히 수도권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집중호우도 지금보다 60% 늘어납니다. 네, 이런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이 직접 참여한 탄소 배출 줄이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2명의 대학생이 전기와 가스의 경우에는 평소대로 사용하고요. 그 외의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사의 경우에는 육류는 기르는 과정과 운송 거리를 봤을 때 채소보다 훨씬 배출량이 많죠. 이 때문에 아침 메뉴는 육류를 빼고 채소로 구성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먼 곳에서 생산된 것이면 또 운송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수입품을 제외하고 국내 상품도 근거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동수단은 주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최소화했는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보니까 3km 남짓 거리를 20분이면 너끈히 도착을 해서 자전거가 오히려 취재 차량보다 빨랐습니다. 또 결과표를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하루 음식과 이동수단, 또 쓰레기 등에선 탄소 배출이 전혀 없었고요. 전체 탄소 배출량은 7.3kg, 일반 국민 평균보다는 배출량을 42% 줄인 셈입니다. 이에 관해서 안병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가정산업교통이 산업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다수는 습관적인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을 하면은 온난화 속도는 어느 정도나 늦출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와 노력을 많이 한 경우의 예측치를 비교해보면은 무려 기온차가 2.6도나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 추세로 계속된다면은 이번 세기 말에 한반도의 기온은 지금보다 무려 6도나 더 올라가고요.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경우에는 비슷하게 상승해 가던 온도가 2050년 이후에는 주춤하죠. 2090년대쯤에는 2.6도 정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